4.4절 세 번째 시간이고요. 또 중국인 나머지 정리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배웠습니다. 임의의 그 선형 합동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서로소인 경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형태로 다 변형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선형 합동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는 뭐 그 중국인 나머지 정리의 증명에서 그 풀이법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풀면 되는 거였죠. 자, 예 4.10은요, 우리가 선형 합동 방정식 하나를 푸는 건데, 그거를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4.4절의 첫 번째 수업에서 이렇게 하나의 선형 합동식을 푸는 방법을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나서 이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푸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요 선형 합동 방정식을 푸는데, 여기에 요 모듈로 다음에 나오는 요 숫자를 서로소인 것들의 곱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예. 이렇게 3 곱하기 4 곱하기 23 이렇게 써줬어요. 이게 소인수분해는 아니죠. 지금 이거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소인수분해는 아니고, 이거를 이 276을 이 어떤 두 개도 서로소가 되도록 그렇게 곱으로 써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주어진 이 선형 합동식을 푸는 것은 뭐하고 동치냐면요, 이렇게 세 개의 선형 합동식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하고 동치입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어떤 정수 x를 찾는 거냐면 17x 빼기 9를 한 게 276으로 나눠 떨어지는 그런 정수 x를 찾는 문제죠. 그런데 17x 빼기 9가 276으로 나눠 떨어지면 17x 빼기 9가 3으로도 나눠 떨어지고요, 4로도 나눠 떨어지고 23으로도 나눠 떨어집니다. 또 역으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정수 x는, 자, 17x 빼기 9는 3으로 나눠 떨어지죠. 또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4로도 나눠 떨어질 겁니다. 또 17x 빼기 9가 23으로도 나눠 떨어지고요. 따라서 17x 빼기 9는 3으로, 4로, 23으로 나눠 떨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다 서로소입니다. 어떤 두 개도 서로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서 배운 2장에서 배운 내용에 의해서 이것들을 곱한 걸로도 나눠 떨어집니다. 따라서 17x 빼기 9는 이걸 다 곱한 276으로 나눠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를 연립해서 푼 정수 x는 이걸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푸는 거나 동치입니다. 요 하나짜리를 푸는 거나 이 세 개짜리를 연립해서 푸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듈로 3, 법 3으로 보면 9는 0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이걸로 됐고요. 또 이거는 9는 0하고 합동이고요. 또 한편 17은 3, 5, 15에다가 2를 더하면 되니까 2x라고 써줄 수 있죠. 17은 법 3으로 2하고 합동입니다. 그런데 또 2는 모듈로 3, 법 3으로 보면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2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 식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x가 0하고 합동이 되는 거죠, 요 식은. 그런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결국은 x가 법 3으로 0하고 합동이다, 이런 거를 찾는 거하고 같은 거고요.
요걸 푸는 거는 요걸 푸는 거하고 동치고요. 또 요걸 푸는 거는 지금 법 4로 봤을 때 9는 2, 4, 8 더하기 1이니까 1하고 합동입니다. 또 한편 17은 4, 4, 16 더하기 1이니까 1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1x면 그냥 x죠. 그래서 이렇게 x가 1하고 합동이다. 요걸 푸는 거랑 동치입니다. 요거를 푸는 거는요. 또 한편 저 23 이거는요. 17은 법 23으로 보면 마이너스 6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17x 대신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 양변에 요거하고 요거 안에 공통적으로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다 따로 쓰기로 하죠. 지금 마이너스 6x가 9하고 합동이다.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요. 그럼 양변에 공통적으로 있는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줄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서 그러면 이 모듈로가 바뀌어야 되죠. 모듈로 23인데 이거에서 우리가 나눠주는 그 3과 23의 최대 공약수를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3하고 23은 서로소죠. 그래서 1을 나눠줘서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한편 마이너스 3은 모듈로 23으로 보면 20하고 합동이죠. 20하고 합동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또 2가 보여서요. 이거는 이게 서로 동치죠. 이걸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는 건 우리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서 뭐 1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 역은 더 당연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서로 동치입니다. 또 이거하고 동치가 되는 게 양변에 2가 보이는데 2를 없애주면서 x는 10하고 합동이다 하고 또 모듈로 23에서 우리 2와 23의 최대 공약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또 2하고 23은 서로소입니다. 그래서 1을 나눠주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고요. 또 역으로 이게 성립하면 양변에 2를 곱해준 것도 이렇게 성립하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푸는 것은 요거를 푸는 것과 동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건데 이걸 푸는 거는 이거를 연립해서 푸는 거랑 동치고요. 또 이거를 연립해서 푸는 거는 이거를 연립해서 푸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족하죠. 그런 형태가 되죠. 여기에 나오는 모듈로 다음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서로소고요. 요 x는 뭐하고 이렇게 합동이다.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인 나머지 정리의 그 풀이법을 적용해서 해를 구해보죠. 먼저 스몰 n은 요 모듈로에 나온 숫자들을 다 곱해서 얻어졌죠. 그게 원래 276이 나오고요. 또 라지 n1은 요 첫 번째만 뺀 나머지를 곱한 거였죠. 그러면 곱해주면 92가 나옵니다. 또 n2는 요 두 번째 모듈로에 나오는 두 번째 숫자를 지우고 다 곱해준 거죠. 그러면 69가 나오고요. 또 라지 n3는 이 세 번째 것만 지우고 나머지를 다 곱한 값 하면 12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뭐였냐면 이렇게 되는 그런 xk들을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자, 스몰 x1서부터 구해보면요. 스몰 x1은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요걸 만족해야 됩니다. 라지 n1 x가
모듈로 스몰 n1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되는 그런 x가 바로 x1이었죠. 자, 그러면 92는 모듈로 3으로 보면 이게 90이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요. 2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2x인데 2는 다시 모듈로 3으로 보면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요 92x라고 쓰는 것은 마이너스 x라고 써도 동치입니다. 예.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우리가 찾는 그 해 x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될 거고요. 혹은 법 3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은 2하고 합동이니까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 숫자를 계산할 때 가능하면 요거를 잘 선택해서 요거의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x2도 구해보죠. x2는 large n2x가 1하고 합동이 되는 모듈로 스몰 n2에 대해서 그거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68이 4의 배수죠. 예. 예, 맞죠. 그래서 68 플러스 1 하면 되니까 이 69x는 x로 쓰는 거와 동치입니다. 예. 그래서 요 x는 뭐 우리가 구하는 요것의 해가 바로 x2인데 x2는 1하고 합동이던가 아니면 법 4로 보면 마이너스 3하고 합동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거고요. 또 요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풀어보면 양변에 2를 곱해줘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이건데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4x가 2하고 합동이다. 모듈로 23에 대해서 아이고 지워지네요. 24x가 2하고 합동이다. 모듈로 23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서로 동치죠. 양변에 2를 곱해서 이게 만족되면 이게 만족되는 거고요. 또 역으로 이게 만족되면 양변에 2를 나누면 2를 나누는 과정에서 모듈로 2와 23의 최대 공약수 1을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두 합동식이 서로 동치입니다. 그러면 이 24x가 모듈로 23으로 보면 1하고 마찬가지잖아요. 1하고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요 24x라고 쓴 거는 그냥 x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1이 붙어서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 x가 2하고 합동이다. 모듈로 23에 대해서 이런 게 얻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해는 2이던가 아니면 모듈로 23으로 보면 마이너스 21이던가. 예. 이건 너무 커서 아마 이걸 쓰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구했어요. 이제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이게 바로 이 모듈로 스몰 n에 대한 유일한 해가 됐었죠. 자, 그래서 요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A1은 자 이게 A1이죠. 그러면 0이어서 0 쓰고 곱하기 라지 n1은 92 x1은 어차피 0으로 사라질 거니까 뭐 아무거나 집어넣었고요. A2는 1이고요. A2는 요 숫자였죠. 그래서 1이고 라지 n2는 69고요. 또 x2에 우리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습니다. 1 대신에요. 1을 넣거나 아니면 3을 넣거나 마이너스 3을 넣거나 하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선택해서 여기에 대입했습니다. 다음에 A3는 10이죠. 또 라지 N3는 12네요. 그리고 X3는 요거나 요거를 택하면 되는데 요거를 택해서 2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건 0이니까 사라지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207이 나오고 요 값은
24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33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찾는 해는 모듈로 276에 대해서 33이 유일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4.4절 우리 제일 첫 번째 수업에서 했던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주면 이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제를 한 이유는 나중에 여기 중국인 나머지 정리에서 여기에 나온 것들이 다 서로소였는데 그렇지 않은 쌍, 서로소가 아닌 쌍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풀이도 이런 류의 아이디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교육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정리 4.9는 중국인 나머지 정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집수가 두 개, xy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 법에 나오는 요 자연수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고요. 자, 그랬을 때 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2원 1차 연립 합동 방정식. 요것의 풀이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게 다 등호인 경우, 이런 경우 우리 뭐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풀이법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요 연립 1차 선형 합동 방정식, 요것도 비슷한 풀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연립 선형 합동 방정식은요, 유일한 해를 갖는다. 법 n에 대해서. 언제 그러냐면 요 AD 빼기 BC 하고 요 모듈로에 나오는 요 숫자하고가 서로서이면, 그러면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는 게 정리 4.9의 내용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합동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등호가 돼서 요 2원 1차 연립 방정식, 이거의 풀이는 언제 요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냐 아니면 AD-BC가 0이 아니면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연립해서 풀면요, 뭐 대입법, 등치법, 뭐 소거법 이거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풀면 이런 형태의 1차 연립 방정식은 AD-BC 요 계수 ABCD는 주어진 정수예요. 자, 이 경우는 뭐 실수이면 되겠죠. AD-BC가 0이 아니면 이게 해가 존재했는데 우리 요 연립 1차 선형 합동 방정식,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n과 이렇게 서로서이면 AD-BC가 서로서이면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법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일한 해에다가 n의 배수를 더하거나 뺀 것도 다 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자, 이거를 증명을 해보죠. 자, 양변에 요 식에서 d를 곱해주겠습니다. d를 곱해주면 이렇게 얻어지고요. 또 요 식에다가는 b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동식이 얻어졌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이 합동인 것끼리 빼줘도 합동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 요 공통적으로 있는 이 BDY가 없어지고요. ADX 빼기 BCX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DR, BS를 빼준 게 여기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요 선형 합동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AD-BC와 n이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우리 4.4절 제일 첫 번째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선형 합동식이 언제 해가 존재하냐면
요 x 앞에 붙은 계수하고 요 모듈로에 나오는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요거를 나눌 때 해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런데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이게 뭐든 간에 1은 이 숫자를 나누죠. 그래서 해가 존재합니다. 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의 개수는 그 최대 공약수만큼이었죠. 그래서 한 개가 존재합니다. 그게 정리 4.7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가 특별한 경우로 따로 얘기한 게 이 따름 정리였고요. 예, 그런 식으로 x를 구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 y가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합동식에는 양변에 c를 곱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졌고요. 또 이 두 번째 합동식에는 양변에 a를 곱해줘서 요 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준 게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AD-BC가 나오고요. 요거에서 요거 뺀 게 여기 나왔네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선형 합동식이 됩니다. 선형 합동 방정식이 되고 요 변수 앞에 있는 계수와 n의 최대 공약수가 요거를 나누면 해가 존재하는 걸 텐데 해의 개수는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공약수고요. 그런데 우리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든 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나눌 거고 해의 개수는 하나가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만족하는 그 x, y 쌍을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리 4.9를 이용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이거의 증명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지 그 풀이법도 나왔었죠. 자, 이런 이원 1차 연립 합동 방정식을 풀어보죠. 자, 이거를 풀어보면 우리 요 AD-BC 한 값을 계산해 보면요. 이게 29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9하고 요 N16하고는 서로서거든요. 따라서 우리 정리 4.9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4.9에 의해서 이 연립합동방정식은 법 16에 대해서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이거는 양변에 5를 곱해서요. 5를 곱해서 빼주면 뭐 이렇게 나왔고요. 5를 곱해서 빼주면 요 y는 소거가 되고 35에서 6을 빼주면 29가 나오네요. 29가 23인데 이거를 법 16에서 보면은 23은 7하고 합동입니다. 23에서 7 빼면 6이죠. 또 한편 29는 모듈로 16으로 보면 13하고 합동입니다. 또 13은 지금 마이너스 3하고 합동이죠. 법 16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치입니다. 또 그래서 이 7을 마이너스 9하고 합동이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양변에 요 마이너스 3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보여서 마이너스 3을 나눠주는 대신에 마이너스 3과 16의 최대 공약수 1을 나눠주면 되니까 이게 변화가 없죠. 그래서 x는 3하고 합동이다 라는 게 얻어졌고요. y를 구하기 위해서 또 이거 x가 소거되도록 적당한 수를 곱해서 빼줄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답이 먼저 하나 나왔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x가 3하고 합동이니까요. 여기 3 넣으면요. 그러면 이게 6이고 5y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5y는 3하고 합동이다. 면 양변에 3을 곱해줘서요. 지금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여기는 15y가 되죠. 15y가 되고 여기 3을 곱해주면 9가 될 겁니다.
3을 곱해주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실은 이 역도 성립하죠. 3하고 16은 서로서니까요. 3을 나눠주더라도 변하지 않고 이 모듈로에 나오는 숫자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쪽 방향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i가 9하고 합동인데 이 모듈로 16에서 보면 15는 마이너스 1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9하고 합동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모듈로 16으로 보면 7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3하고 합동이고 모듈로 16에 대해서 또 y는 7하고 합동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답이 나타내는 숫자는 이거를 3 플러스 16k 이거이고 y는 7 플러스 16l kl은 임의의 정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이 모듈로에 나오는 숫자들이 서로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모듈러스,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모듈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복수입니다. 모듈라인은 이게 서로가 아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우리가 앞에 예 4.9, 이거젠플 4.9에서 나온 숫자가 여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젠플 4.9에서 2, 3, 2는 그대로 가져왔고 앞에서 이그젠플 4.9에서는 여기가 3이고 5고 7이었는데요. 그 숫자를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12, 40, 27.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정수 x를 찾는데 그거는 모듈로 12로 보면 2하고 합동이고 모듈로 40으로 보면 3하고 합동이고 모듈로 27로 보면 2하고 합동이 되는 그런 x를 찾아라. 요 세 가지 합동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한다라는 거는요. 이게 지금 12가 3 곱하기 4입니다. 그리고 3하고 4는 서로서죠. 그럼 우리 좀 전에 풀었던 예제 4.10에서와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를 푸는 거는 뭐를 푸는 게 하고 동치냐면 x는 모듈러 3으로 2하고 합동이다 하고 x는 모듈러 4로 2하고 합동이다 라는 거를 푸는 거하고 동치입니다. 요거 하나를 만족하는 것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하고 동치입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요 40은 이거를 서로서가인 그런 자연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면 이 5 곱하기 8이잖아요. 그러면 5하고 8은 서로소가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를 푸는 것은 요 하나를 만족하는 것은 뭐를 만족하는 거하고 동치냐면 x가 모듈로 5로 3하고 합동이다 하고 x가 모듈로 8로 3하고 합동이다. 요 두 개를 만족하는 거하고 동치입니다. 요거 하나를 만족하는 거는요. 또 이거는 뭐 이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x는 모듈로 27로 2하고 합동이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뭐하고 동치냐면 요 5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온 것들이 이제 아직도 서로소가 아니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우리의 이 문제가 여기
요거하고도 뭐 서로소가 아니고 요렇게 해도 서로소가 아니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써도 아직 서로소가 아닌 쌍이 존재합니다. 가령 요거하고 요것도 그렇고 요거하고 요것도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요 두 개를 살펴보면요. 요 다섯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자, x가 모듈로 4로 2하고 합동이고 동시에 x가 모듈로 8로 3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는 뭐냐면 x가 어떤 적당한 정수 m에 대해서 4m 플러스 2 이런 형태란 얘기죠. 또 요거를 만족한다라는 것에서 x는 적당한 정수 n에 대해서 8n 플러스 3 이런 형태란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동시에 만족될 수가 없죠. 예. 이 8n 플러스 3 형태의 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입니다. 8n 플러스 3은요. 이거를 8n 플러스 4는 4의 2n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서 4로 나누면 이렇게 나머지가 3입니다. 근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면서 동시에 3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5개는 고사하고 요 2개를 만족하는 그런 x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어진 연립 합동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나머지 정리에서처럼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어떤 두 개도 서로소라면, 서로소라면 여기 숫자를 아무거나 쓰더라도 해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서로소가 아닌 쌍이 존재하면 여기는 숫자들을 아무거나 그냥 막 주면 이런 식으로 거의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만들어야지 이 해가 존재합니다. 이 연립 합동 방정식이. 그래서 여기가 서로소가 아닌 쌍이 존재하지만 요 해가 존재하는 요 숫자를 잘 하기 위해서 다음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60갑자를 생각을 해보죠. 예, 우리가 각 해마다 이 고유의 이 60갑자에 해당되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죠. 이 앞부분에는 앞에 첫 글자는 십간이라고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붙여주고요. 뒤에 자는 십이지라고 해서 이거는 십간이고요. 앞에 거는 십이지라고 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는 글자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12개를 차례대로 번갈아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 쥐띠에 해당되고요. 축은 소띠에 해당되고, 이는 호랑이띠, 묘는 토끼띠, 지는 용띠, 사는 뱀띠, 오는 말띠, 미는 양띠, 신은 원숭이띠, 유는 닭띠, 술은 개띠, 해는 돼지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갑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 해는 을축년이 되고요. 그 다음엔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기사년, 경우년, 신미년, 임신년, 계유년.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갑이 되고요. 그 다음은 술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갑술년이 되죠. 계유년 다음은 갑술년. 그러면 그 다음은 을해년. 그 다음에는 병자년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거는 10개대로 그대로 돌아가고요. 이거는 12개가 돌아가니까 한 바퀴를 돌려면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60이어서 모두 60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글자가 10글자고 뒤에 나오는 글자가 12글자면 그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조합은 120개지만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돌아가서 이렇게 최소 공배수 개수만큼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년 이런 해는 존재하지만 갑축년이라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한 120가지 조합 중에서 딱 절반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갑이라고 하면 만으로 60번째 생일을 환갑이 또는 회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60갑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앞에 글자는 10개 단위로 순환하니까요. 각 해의 끝자리가 같으면 이 앞에 글자는 똑같습니다. 항상. 예. 가령 해의 끝자리가 4로 끝나는 거는 다 갑이라는 글자가 처음에 옵니다. 그러니까 1984년 이러면 처음이 갑으로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또 그 다음은 을이고요. 병은 6으로 끝나고 정은 7로 끝나고 무는 8, 기는 9, 경이 0으로 끝나네요. 이게. 그리고 신은 1로 끝나고 임은 2로 끝나고 개는 3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갑오개역 1894년이죠. 예. 을미사변은 1895년이고요. 병자호란 1636년이고 정유재란,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전쟁 있죠. 그 정유재란은 1597년이고요. 예. 무오사화, 예, 이거는 끝자리 8이고요. 기민년은 끝자리가 이게 9자죠. 그리고 이 경술국치할 때 이 경이 그 해의 끝자리가 0입니다. 신미양요, 요 끝자리 1이죠. 임진왜란 1592년, 요 끝자리 2고요. 계유정난, 요 끝자리 3이네요. 갑신정변은 1884년, 그래서 요 끝자리 4가 같죠. 그래서 갑이 같죠. 갑신정변은. 네.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글자는 10개 단위로 순환해서 연도의 끝자리가 항상 연도의 끝자리가 같으면 앞에 시작하는 글자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60갑자로 무슨 해이냐 라는 걸 알고 싶으면 이 끝자리가 뭐냐를 알고요. 그래서 이 첫 글자를 정하고 그리고 올해가 무슨 띠의 해인가를 알면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1945년에 무슨 해인지 보면요. 끝자리가 5로 끝나니까 을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1945년이 무슨 띠인가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닭띠 해였습니다. 예. 그래서 1945년은 을유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0갑자의 첫 번째는 갑자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을축이고 60번째 나온 거는 마지막에 개해년일 겁니다. 그러면 이 을유년이 60갑자 중에 몇 번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60갑자로 이 을유가 60갑자 중 몇 번째인가 이런 예제를 풀어보죠. 자, 이 예제를 푸는 거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요. 이 을이라는 거는 이 두 번째에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10개 단위로 순환하기 때문에 어떤 정수 x를 찾는데 이거는 오딜로 10으로 2하고 합동인 그런 x여야 됩니다. 예. x번째라고 했을 때요. x번째라고 했을 때 몇 번째 이거를 x번째라고 했을 때 그 x는 모듈로 10으로 2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을이니까요. 또 u는 모듈로 12로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에 해당돼야 됩니다. 10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째인지를 x번째라고 하면 그 x는 모듈로 10으로 2하고 합동이어야 되고요. 모듈로 12로 10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은 2 곱하기 5로 쓸 수 있죠. 2하고는 서로서고요. 그러면 x는 모듈로 2로 2하고 합동이고 모듈로 5로 2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식을 만족하는 것은 요 두 개의 합동식을 만족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러면 이 2는 법 2로 보면 0하고 합동해서 그냥 이렇게 써줬고요. 자, 그래서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식은 12는 3 곱하기 4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3하고 4는 서로서죠. 그러면 요거 하나를 만족하는 것은 뭐하고 동치냐면 x가 법 3으로 10하고 합동이다 하고 x가 법 4로 10하고 합동이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만족하는 것은 요 합동식 하나를 만족하는 것은 요 합동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하고 동치입니다. 그런데 이 법 3으로 보면 요 10은 1하고 합동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줬고 법 4로 보면 10은 2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요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쓰고 싶은데 아직도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서로소여야 되는데 아직도 서로소가 아닌 쌍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서로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x가 모듈로 2로는 0하고 합동해야 되는데 x가 모듈로 4로는 2하고 합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서로소가 아닌 이 쌍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요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x가 2k 이런 꼴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이런 형태의 숫자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요. x가 어떤 정수 l에 대해서 4l 플러스 2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자, 요 x가 요거를 만족하면 요거를 만족한다고 해서 요거는 아닐 수도 있죠. 가령 x가 이 k가 짝수면 뭐 2m 이런 꼴이면 이런 형태의 숫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한다고 이거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족하면 x가 4로 나눴을 때 2가 남으면 그 숫자는 2로 나누면 0이 남습니다. 이거는 이런 형태의 숫자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면 요거는 저절로 만족이 됩니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면 2로 나눴을 때는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요거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 지워도 요거를 만족하면 요게 저절로 만족이 돼서 이거는 지우고 생각을 해도 돼요. 요 세 개만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택하는 대신에 이거를 택했으면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요게 만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만족한다고 해서 요게 만족되는 게 아니어서 요거를 택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요거를 택하면 이거는 저절로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조건은 이렇게 떼버려고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해도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서로소가 되죠. 어떤 두 개도 어떤 두 쌍을 잡더라도 서로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이 문제의 경우는 이 서로소가 아닌 쌍이 한 쌍 나왔지만 더 여러 개 나오더라도 그거를 판정을 해주면 어느 하나를 지워줄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지워지고 나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어떤 두 개도 서로소인 경우가 나와서 비로소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적용해서 풀어보죠. 중국인 나머지 정리에서 스몰 n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한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60이 나오고요. 또 라지 n1은 이 다 곱한 거에서 이 첫 번째만 뺀 나머지들 곱한 거니까 12가 나오고요. 라지 n2는 요 가운데만 빼면 20이 나올 거고요. 또 라지 n3는 이 세 번째 거를 빼면 요 두 개 곱하면 15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요 x1서부터 x3까지를 구해야 되죠. 자, 구해보죠. 그러면 라지 n1 곱하기 x 한 개 모듈로 스몰 n1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인 그런 x가 바로 스몰 x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모듈로 5로 보면 12는 2하고 마찬가지죠. 2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12x는 2x하고 합동입니다. 그러면 이 2x가 1하고 합동이다라는 건데 양변에 3을 곱해주면요. 여기는 6x가 나오고 여기는 3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6은 모듈로 5로 보면 1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3을 곱해주면 x가 3하고 합동이다.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따라서 요거의 해인 x와는 3 혹은 마이너스 2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나중에 이거 계산할 때 좀 간단할 것 같은 걸로 대입하죠. 다음으로 x2를 구하기 위해서 x2는 라지 n2 x가 모듈로 n2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인 그런 x가 x2죠. 그런데 이 법 3으로 보면 20은 37에 2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네요. 그래서 20x는 마이너스 x하고 합동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 x2는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던가 아니면 법 3으로 보면 2하고 합동이니까 2하고 합동이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x3는요. 라지 n3 x가 1하고 합동이다. 법 스몰 n3에 대해서 요 해가 바로 x3가 될 텐데요. 이거는 15는 4, 4, 16 빼기 1이니까 이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네요. 그래서 15x는 마이너스 x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요. x3는 마이너스 1을 하고 합동이던가 아니면 법 4로 3하고 합동이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를 구할 수 있죠. 여기에 A1이 2고요. A1이 2고 라지 N1은 12고 그리고 X1은 여기 3을 대입했습니다. 3을 대입했고요. 또 A2는 1이고요. 라지 N2는 20이고 x2를 마이너스 1을 택했네요.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a3는 2고요. 또 라지 n3는 15고요. x3 대신에 요 x3는 마이너스 1을 택해서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요게 72고 요거는 마이너스 2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30이고 해서 72에서 50을 빼주면 22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거를 해야지 더 간단할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이 둘 중에 일단 뭐 간단해 보이는 걸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숫자가 너무 큰 숫자가 나오던가 또 작은 숫자가 나오던가 하면은 이거를 이 모듈로 스몰 n에 대해서 n의 배수들을 더하거나 빼면 우리가 적당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x바 22가 모듈로 60에 대해서 모듈로 이 스몰 n에 대해서 유일한 해가 되겠습니다. 22가 모듈로 60에 대해서 유일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x.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이 의류년이 22번째 60갑자 중에 22번째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서로소가 아닌 것들은 이 숫자를 잘 넣어야지 해가 존재하거든요. 예,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아무 숫자나 넣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해가 존재할 만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확실히 해가 존재하기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60갑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4.4절은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4절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